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랬지만 특히 오늘 제 리뷰는 굉장히 주관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지만 저도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드는 출연자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영호를 둘러싼 정숙과 순자의 삼각 구도를 예고로 보여줬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순자의 활약은 미미할 것이며 결말은 이미 굳건하게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숙이 영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일종의 게임에서 승부를 점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숙이 직접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해서 적잖이 놀랬습니다. 저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스스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게 승부욕인지 사랑의 감정인지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정숙의 큰 특징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집단 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카메라 밖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또 어쩌면 방송에 공개돼 버릴지도 모를 가정이 있는 전남친의 안위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 생각에 정숙의 타겟은 엄밀히 말하면 영호가 아니라 순자입니다. 처음에 자신을 선택했던 영호가 순자를 선택했고 그 둘은 데이트를 했어요. 이럴 때 보통은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약간은 물러서거나 하겠지만 정숙은 분노합니다. 왜냐면 내 걸 뺏겼거든요. 옥순이랑 고독정식을 먹으면서도 그 둘을 보며 짜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저 남자 내 건데 뺏겼다고. 이따가 내가 영호 불러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돌아오면 옥순 네가 낚아채라. 순자 근처에도 못 가도록. 이런 식으로 순자를 내 것을 빼앗아간 적의 위치에 두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빼앗긴 정숙의 전투력은 배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정숙의 목표는 어느새 순자가 가진 것을 도로 뺏는 게 돼버렸어요. 순자랑 데이트 후 돌아온 영호에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순자의 바로 옆자리에서 다 들리도록 불러내죠. 순자는 애써 미소 지어 보이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집니다. 영호를 불러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순자에게 마음이 얼마나 있냐.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공용 거실에 남아있던 순자가 영호와 대화 어땠냐고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영호와 나는 서로 호감이다. 사실 그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바로 오늘 데이트를 하고 온 순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난처함 때문에 보통은 선뜻 그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또 다음날 아침 순자가 용기 내서 영호에게 비타민을 건네주잖아요. 비타민을 건네준 뒤 뒤돌아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정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호를 부르더니 우리 밖에 가서 놀자 이렇게 말해요. 또 여자 숙소로 가자고 하는데 이런 말을 순자가 다 들리게 합니다. 그 공간에는 순자뿐 아니라 다른 남녀 출연자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 모든 걸 지켜보게 되는데 만약 방금 마음을 표현한 순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그렇게 보란듯이 바로 불러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순자가 여기서 느꼈을 황당하고 불편했을 감정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호를 불러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또 아까 순자에게 뭐 받았냐. 정숙은 영호를 향한 모든 행동을 순자가 들으라는 듯이 보란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여자라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숙은 순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순자는 내 걸 빼앗은 사람이니까. 저는 정숙이 영호에게 하는 플러팅 같은 건 오히려 이해합니다. 둘 다 싱글이고 남자와 둘이 있을 때 그 방법이 잘 통했었고 본인에게 자신 있는 방법이라면 그 남자의 마음을 간절히 얻고 싶은 마음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는 게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순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다 알고 있고 마음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아마도 순자 입장에서는 솔로나라에 오기 전 상상했을 그 어떤 상황보다도 불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해 종종 목격했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보면 홀수인 경우에 한 명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끔 목격하는 일이었는데 욕심이 많고 소유욕이 강한 아이들은 자기가
이미 가졌음에도 그 가진 것을 굉장히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물건이건 사람이건 그렇습니다. 물건인 경우에는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좋아하는 친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유독 다른 친구를 눈에 띄게 소외시키면서 뽐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3명 있는데 1명 팔짱을 끼며 큰 소리로 우리는 저쪽 가서 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아이들이 더 눈에 띄고 친해지고 싶은 새로운 타겟이 생기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정숙이 순자와 대화를 하고 돌아선 영호에게 보란듯이 나가서 놀자 하는 걸 보며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 영호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호는 심하게 말하면 지금 중독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호라서가 아니라 싱글의 남자라면 그런 상황에 뭐 유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은 끊임없이 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자극시켜요. 처음엔 약간의 접촉으로, 옷차림으로, 분위기로, 칭찬으로, 그 다음엔 특정 행동으로. 모든 인간은 성적 자극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할 뿐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새로운 걸 탐하고 신선하고 낯선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익숙한 것에는 지루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자극일수록 도파민 수치는 높아지고 열정은 커집니다. 다음엔 더 큰 자극을 원하죠. 물론 성적인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영호는 지금 성적인 상상력이 발동되도록 충분한 자극을 받고 있고 그럴 때마다 짜릿한 기분이 들겠죠. 그러니 평범하고 수줍게 다가오는 잘 맞춰주고 편안한 순자는 중독 상태에 있는 영호에게 그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유욕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남들도 원하고 타인이 욕망하는 대상은 더 갖고 싶어지잖아요. 그걸 뺏어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걸 얼마나 억제하느냐 혹은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걸 억제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누군가는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분 좋고 싶어서 혹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또는 갈등을 피해서 내가 심적 안정을 얻고 싶어서 등등 나를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성숙한 이기심은 이타적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음악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 한 명은 아니었고 저 포함 2명이라서 일주일에 음악 시간이 한 번인지 2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쳤단 말이죠.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저보다 더 잘 치고 뭐 부족한 게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저랑 나눠 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손목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고 왔어요. 손목이 안 움직이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고정대가 받쳐져 있고 붕대를 손부터 팔꿈치까지 감고 있는 형태라 붕대 밖으로 손가락들이 절반 정도씩 나와 있었죠. 며칠 후에 음악 시간이 됐고 그날은 원래 그 친구가 반주를 할 차례였어요. 음악 선생님께서 그 친구가 팔이 다쳤으니 저보고 나와서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손가락이 조금 나와 있어서 칠 수 있다고 자기가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움직이면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제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갑자기 감겨있던 붕대를 막 풀면서 다 나았다고 자기가 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릴 새도 없이 붕대를 다 풀고 막 우는 겁니다. 결국 그날 그 친구가 울며 반주를 했는데 저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 광기에 경악을 했고 저희 반은 충격과 공포의 음악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반에까지 소문이 쫙 퍼지게 됐죠. 그 친구는 그날 본인이 원한 대로 반주를 했지만 정말 원한 것이 반주였을까? 아니면 내가 반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을까? 그럼으로써 결국 본인이 얻은 건 뭘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일은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정숙도 당장 지금 눈앞에서 내 손 안에 넣을 것만 생각하다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로서의 캐릭터나 단순 화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간관계나 평생을 함께할 결혼 상대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더 멀리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가 리뷰를 할 때 동성 간의 관계나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연애 프로 나와서 뭐 친목질 할 일 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그 남자와 본인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주변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평판이라는 게 연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번 리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 궁금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